이건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작년 교과서인데, 왼쪽에 보면, 일제는 1937년에 중국과 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전쟁 군인으로 강제 동원되었다. 더욱이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터에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했다.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저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저 위안부 사진까지 다 실어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강제 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 했습니다. 아니 조선인이면 조선인이지 우리 민족은 또 뭡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과서에 실린 이 사진이 조선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거든요. 아시죠, 이거는? 예, 허위로.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증명이 됐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게 이렇게 빠져버렸죠, 이렇게. 이건데 아사히카와 신문에 1926년에 보도된 거 제가 문제 제기했더니 빼버린 거예요. 거짓 자기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거짓 사진을 그냥 집어넣은 거구나. 그런데 뭐 조금 앞에 한번 보시죠. 일본 그게 일본의 이거는 산케이 신문 1926년 아사히카와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게. 국립시설 지옥의 노동. 그럼 홋카이도죠 아마. 9월 한국과 부산의 일제강제동 역사관에서 강제징용된 조선인 피해자를 전시한 사진이다. 이건 산케이 신문이네요. 산케이 최근에 보도한 건데 이것이 부산에 있는 강제징용 역사 박물관인가 거기에 이것이 실려 있다가 우리 이쪽에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반일동산 징집 공동 경영. 거기서 이제 이게 거짓 사진이다. 거짓을 했더니 이것을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했구나. 근데도 EBS도 아주 그대로 실려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과서는 이렇게 이제 빠졌죠. 삭제됐고. 근데 이런 데 보면은. 한번 선생님 앞에 한번 보시죠. 그럼 지금 학생들 교과서에도 수요 시위하고 평화의 소녀상 요건 나옵니까? 뒤에 이제 위안부 문제에 나옵니다. 요 부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1940년도 2월 달에 보면 중지 파견군에 군속을 모집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조선 소년을 급사로 채용한 것은 기부함과 같은 이하 근본 통지 부대로 전번 채용 급사의 성적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1940년도에 이렇게 모집하고 또 관에서 알선하고. 중지라면 어디죠? 북중국이 화중지역. 진화가 중국이니까. 중앙진화, 그러니까 화중지역, 중국 중부지역. 중국 중부지역. 중부지역. 화북지역, 하남지역, 화중지역 이렇게. 중지 파견군, 일본 파견군이 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급사, 군인들이 이렇게 군속이죠, 군속으로 가서. 하고 밤에는 야학도 하는 등 열심히도 건강히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왔다.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집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보내는 게, 조선 출신의 군속, 중지 파견군 신용 얻어서 어제 제3반이 출발했는데 저쪽이 작은 글자를 좀 키워보면 이렇게 됩니다. 작년 말 중지 파견군 송본부대에서 조선 소년을 급사로 20명을 채용하여 다시 3월에 북지군에 또 마찬가지로 총독부 알선으로 20명을 채용한 바 어느 것이나 군속으로서 열심 근무를 하여 비상한 신용을 얻었으므로 송본부에서는 다시 군치사부 10명, 급사 10명의 알선을 총독부에게 총독부 회계과장의 의뢰했으므로 동과에서는 지원자 75명 중에서 20명을 엄선하여 4월 19일 조선군 사령부에서 군속으로 채용했다. 이렇게. 여기도 지원율이 높은 거예요, 이제. 한 3대 1 정도 되네. 중요한 거는 여기 가면 일단은 잘 먹지 않습니까? 먹는 게 해결되니까. 우선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원을 막 하는 거죠. 이게 총독부 알선이거든요. 이게 몇 년 기사입니까? 아까 그거죠, 이게. 1940년 5월 4일. 40년 5월 4일. 그러니까 44년 9월은 징용이고, 징용이라고 해서 알선 모집이 없었던 게 아니고, 징용은 징용대로 가고, 알선과 모집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계속 있었고. 근데, 그러면은,
알선이나 모집해서 갔는데 왜 도망가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또 그러면 그 갔으면 왜 도망가느냐 하는데 알선이라는 것은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근로자 모집해 가지고 중동 지역에 보내듯이 그 모집에 가는 사람들은 아무나 갈 수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 혜택 받은 사람들만 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집에 알선에서 가려면은 회사 규모가 뭐 300인 이상이라든가 500인 이상이라든가 규모가 있어야 총독부에서 알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데 500명 돼서 갔는데 500명 기준이 돼서 다행히 알선 대상 업체에 대해서 가는데 500명 이하의 회사에서는 알선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알선대 온 애들 만나가지고 야, 너 얼마에 왔냐?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좀 와라. 스카우트라고. 그게 기사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튀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지하 땅굴에 가서 이제 적응을 못해서 또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회사에 취직하면 평생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아서 도망갔고 뭐 이런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끌려갔기 때문에 도망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9년도 보면은 홋카이도 탄광 근로 치료자가 고향에 송금하는 그런 기사도 나옵니다. 전북 임실군과 임실경찰서 알선에 의하여 지난 11월 1일 홋카이도 탄광으로 노동자들에게 일터를 잡아 가게 한 지도 1개월 나머지 된 요즘 건너간 일꾼들로부터 각 가정에 3, 40원씩의 송금이 있어서 극빈에 빠진 가정은 활기가 충만하여졌다 하며 금월 5일까지 임실 우편소에 나타난 금액은 대개 1,000원이나 된다 한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하나 아주 이렇게 북해도 네. 탄광은 일찍부터 조선인 노동자들이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벌 수 있으니까요. 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또 군함도도 돈을 벌 수 있는데 거기는 군함도는 그 오래된 20년대 사진 그 기사를 보면 20년대 사진 기사를 보면 예. 그 뭐 나오면 바다니까 바다지만은 그 저녁만 되면 바닷가에 가서 철썩철썩 파도 소리 들으면서도 내가 여기서 3년만 일하면 우리 고향에 가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할 수 있다. 그런 희망에서 또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어려움을 참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돈 벌러 간 인부가 고향에 한 해 구제금도 보내주고 이게 40년 6월 9일자 한 해면은 가뭄 피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홍수보다 더 무서웠던 게 한 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40년 아까 39년도 뭐 징용령 해가지고 끌고 갔다 이런 교과서에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걸 믿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참 그렇습니다.